안녕하세요. 바둑 유튜버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 9월 14일 날 제가 아주 재밌는 바둑을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바둑은 이 청소년 국대 리그입니다. 2020년 청소년 국대 리그 김은지 초단과 권효진 2단의 대국인데, 자, 요 대국이 이제 청소년 국대 리그예요. 요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바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 바둑은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 그 리그전인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 이제 선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2020년 2회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표가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김은지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 선수가 요 B조에 참가를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박지연, 선승민, 그리고 김은지, 박동주, 그리고 박지현, 김은지 요렇게 각 조에 2명씩 선발이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다 선발되어 있는 게 써 있었죠. 자, 이건 뭐 한국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2020년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강다정 선수, 그리고 이제 1위가 바로 권효진. 근데 이 선수가 권효진 여성 선수, 그 여자 바둑리그 감독이기도 한 권효진 프로가 이번에 그 여자 국가대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이것도 1등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3승이죠. 여기 재밌는 게 뭐 정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감독이었던 부강양품의 또 선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가 선발전을 해서 권효진 선수가 선발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일을 해냈고, 자, 그래서 권효진 선수가 1등을 했고, 강다정 선수가 이제 2등을 차지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죠. 권효진이 1등, 그리고 2등이 강다정이 선발됐는데, 자, B조의 2위인 강지수와 결정전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보시면 각 조가 이제 조가 A조와 B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자, B조 보시죠. B조에서는 박소율 선수가 1등을 차지했고요. 나머지가 전부 2승 2패인데, 이제 승자승 기준으로 강지수 선수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의 2등끼리 선발전 결정전을 펼쳐져서 강다정 선수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권효진, 강다정 선수가 선발이 되었고, 자, 와일드카드로 정유진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정유진 선수는 그 선발전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리고 유망주다 보니까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가 없어요.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에 없습니다. 자, 이 선발전이 거의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한 군데만 나갈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국가대표도 되고, 김은지 선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올 수 있는 선수였는데, 본인이 여자 선발전에 나오지 않고 청소년 대표의 선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해서 선발이 되었죠. 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참가를 해서 김은지 선수가 선발이 된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하겠다, 라고 해서 김은지 선수 이쪽에 선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가 된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 바둑이 바로 그 청소년 국대 리그라고 불릴 수 있겠죠. 뭐 상위 랭커들이 있는 뭐 박정환, 신진서 등이 있는 국대 리그가 있고, 또 청소년 국대 리그가 있습니다. 자, 이 대국은 이제 청소년 국가 리그인데, 자, 오늘 상대가 바로 권효진, 여자 기사가 아니고요, 남자 아주 어린 신예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선수인데요. 권효진 2단 동명이인이에요. 그 권감용 프로의 딸이자 여자 바둑리그 감독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여자 국가대표 선발이 되었던 권효진 프로랑은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죠. 2004년생의 기사이고, 굉장히 성적이 좋고 아주 유망주예요. 예, 그리고 인터뷰를 상당히 재밌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2016년도에 프로기사가 됐네요. 김은지 선수보다는 입단이 한참 빠르죠. 3년 정도 선배입니다. 나이도 3살이 더 많아요.
네,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의 기사고 권효진 2단은 2004년생입니다. 자, 요 바둑을 이제 오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바둑을 보다가 바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방송을 제가 키게 됐습니다. 자, 이 김은지 선수가 백이고요. 권효진 선수의 흑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바둑을 한번 보시죠. 바둑이 굉장히 재밌어요. 역시 어린 선수들이 둬서 그런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권효진의 흑, 김은지의 백인데, 자, 과연 김은지 선수가 남자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하고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네, 오늘 이 첫 대국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죠. 자, 김은지 선수는 백을 잡으면 이렇게 화점, 오늘은 소목을 한 군데를 차지를 했네요. 서로 간에 같은 비슷한 포진을 뒀어요. 김은지 초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양화점 포석을 굉장히 많이 두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쪽을 소목을 차지를 했고요. 자, 걸쳐가니까 입구자로 받는 수,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정말 예전 수책이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명인 있죠. 고스트 바둑왕에도 나오는 그 기사가 전성기 시절에 정말 많이 뒀던 수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도 이 수가 굉장히 각광받아요. 여기 아니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두는데, 또는 붙이고 한 칸 띄는 수, 그리고 흙이 이런 식으로 벌리는 형태, 이것도 많이 두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정답을 최선이 뭐냐, 정답이 뭐냐라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딜 둬도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포석에서는. 바둑은 포석에선 정답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즘엔 이제 이렇게 입구자 뒀거나 날일자 뒀을 때도 모두 손을 빼는 경우가 많죠. 두 칸으로 하니까 역시 오늘도 3-3 침입이 등장을 했고요. 자, 막아가고 요 날일자 정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형태는 여기도 역시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좋은 선택은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날을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2단 젖히는 형태, 많이 두어지는 정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정석인데 항상 정석은 그 후에 이 주변에 미리 이렇게 있는 그 배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요 그러니까 상변이죠. 상변 쪽의 백의 모양이 너무 좋죠. 지금은 백이 딱 제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도 한 번에 너무 큰 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흙이 이런 정석을 선택하면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석이라도 항상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2단을 젖히는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날일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치받고 젖혀서 가는 진행을 했죠. 여기까지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정석이니까. 자, 그리고 역시 경쟁하듯이 오늘도 3-3을 뛰어들죠. 지금 뭐 권효진 선수나 김은지 선수 모두 거의 AI 세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인공지능 바둑에 정말 연구도 잘 돼 있고 특화된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칸을 띄었죠. 이 영상은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나와서 끊었을 때 축이 항상 관계가 된다. 이 축이 유리할 때만 이렇게 한 칸 띄는 정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축이 흙이 유리하죠. 축이 불리할 때는 이거는 정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흙이 손해예요, 손해. 손해이기 때문에 두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그냥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역시 미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쪽 우하 형태와 너무 좋죠. 호응이 돼서. 그러니까 백도 이제 이 형태를 아마 두진 않을 거고요. 쭉 밀어가서, 역시 이 정석 중에 하나죠. 밀고 나와서 끊는 형태. 자, 여기서는 이제 이어서 두는 게 정석인데, 아니 아까는 잡았는데 왜 지금은 이어야 되냐? 많이 다르죠? 지금은 만약에 이걸 잡는 것은 이렇게 정석이 만들어졌을 때 요 백이 꼬부려서 요 빈삼각 교환이 백이 교환이 돼 있는 거잖아요. 백이 엄청나게 대득이죠. 정말 말도 못하게 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흙이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에서는 이 귀 쪽으로 있는 게 정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붙여가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계속 늘어서 뭐 사실상 죽었죠. 맞게 되면 귀는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젖혀 있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두면 살아버리고 안 됩니다. 이거는 늘게 되면은 막아서 수상전이 될 리가 없죠. 수가 너무 많죠. 에이, 흙의 형태는 오궁도하기 때문에 역시 백이 잘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코 붙여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정석이에요. 사실은 정석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흙이 나와서는 안 되죠. 이건 넘어가게 되면 이 싸움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형태는 백이 이쪽을 늘어서 붙이게 되면 이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절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예, 지금은 밑으로 받는 게 정수고요. 그리고 예, 미는 데까지. 여기는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이런 자리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예, 백이 이쪽에 집이 되는 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변화를 저희가 배워보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요게 딱 한 번만 알고 계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꼭 이 변화는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손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넣는 거는 뭐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벌리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빼는 게 정수고요. 벌려뒀죠? 그리고 단수 치는 수. 이 단수 치는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바로 뭐 실전처럼 이렇게 바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한 칸 떼어서 모양을 지켜갔고요. 이제 느는 자리가 좋아졌죠. 지금 형태에선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마도 이제 이 형태는 보통 이쪽을 젖혀서 두는 형태를 많이 두거든요. 이 형태를 많이 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많이 두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 형태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권효진 이단이 이정석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만 되면은 아마 불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는 워낙 그 좌변의 백의 형태가 좋아서 백이 혹시 이쪽을 단수치고 호구 쳐서 이쪽으로 변신을 할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를자 둬서 워낙 백의 모양이 좋죠. 좌변 형태가. 요 부분적으로 정석만 놓고 보면 이거는 흙이 좋은 정석인데 워낙 이 주변 배석이 백이 좋기 때문에 이 형태를 아마도 꺼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갈라쳤는데 되게 특이하죠. 이수로는 사실은 여기로 가는 게 많은데 이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다가오면 그때 뭐 한 칸을 띄든 또는 뭐 이렇게 붙여서 뭐 요런 형태를 만들든 이런 정석이 더 많이 두어졌었는데 자, 김문지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옆으로 더 뒀습니다. 이게 제가 AI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수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AI 추천수에 있는 수예요. 예, 아마도 이제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눈목자로 왔을 때 백의 형태가 좀 더 여유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다가온 이 벌렸을 때 좀 더 백의 눈 모양이 좀 넓고요.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만약에 바짝 다가오면 그때는 벌려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우하 쪽에는 수가 날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협공이 너무 뻔하니까 예,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한 칸 옆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런 포석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연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하나 수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로 오니까 예, 나를자로 한번 응수를 물어봤고요.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수죠. 여기서 이제 붙여서 진행을 했는데 중앙을 만약에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너무 안에서 쉽게 살죠. 이건 백이 돌을 여러 수를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백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실전과 같이 붙여가는 게 정수고요. 바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걸 이제 젖혀서 가게 되면 이제 반이 살아가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고 한 점을 따내게 돼서 반은 살아가지만 백이 또 선수를 잡고 두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이렇게 사는 거는 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전처럼 이렇게 전부 다 살리는 게 정수였고요.
자, 날일자 누워서 살아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큰 자리죠. 굉장히 큰 자리를 놓고 하나 밀어두는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게 수순 중에 사실 약간 의아한 거는 백이 이곳을 하나 막아두는 것도 사실은 선수가 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이건 붙이게 되면은 맛보기입니다. 여기 두면 올라가고, 또 이쪽으로 두면 밀고 들어가서 이건 자체로는 잡히는데, 흙이 받아뒀을 때, 이걸 받아뒀을 때 과연 이 교환이 꼭 득이냐라고 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흙이 이런데 젖혀서 이런데 늘어서 싸우던가 했을 때 요 교환이 과연 득이냐, 김은지 초단의 생각은 그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교환이 안 돼 있으면 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막을 때 끊어서 잡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찔러서 흙이 다 죽으니까 이 젖혀서 싸우는 걸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은 중앙 쪽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은 거고요. 미니까 한 칸을 띄워서 받았습니다. 예, 여전히 이쪽 젖히는 수는 좀 흙이 성립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 칸을 띈 데까지 진행됐는데, 제가 이 바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재밌는 바둑이고 바둑 내용도 굉장히 재밌지만, 제가 AI 우리 카 형님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50수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까지 형세가 5대5 아주 팽팽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이 AI와 적중률이 정말로 높아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뭐 AI가 두라는 대로 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뭐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AI가 사람보다 더 세기 때문에요. AI의 적중률이 얼마나 높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수준이 정말로 높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나 뭐 커제 구단의 바둑을 보면 그런 걸 종종 놀라울 정도의 그 적중률을 보는데요. 오늘 바둑도 정말 그런 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두 선수가 거의 그 흔히 말하는 그 블루 스팟, 그 자리를 계속해서 두는 모습이에요. 정말 저도 보면서도 좀 소름 끼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세는 아주 팽팽한 가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어딜까요? 카타고와 권효진 2단의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AI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했던 수고, 바로 권효진 2단의 또 선택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지금 뭐 큰 자리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두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이 역으로 이 자리를 오게 되면 흙의 모양은 줄어들고 백의 모양은 커지고, 이런 게 대세점이라고 하죠, 흔히들. 참 저희가 책에서 많이 보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런 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권효진의 정확한 선택이었죠. 하나 들여다봐 놓고 또 바짝 공격을 해옵니다. 김은지 초단은 원래가 굉장히 공격적인 기사라 이런 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입구자, 역시 신뢰를 차지하자. 이런 거 자꾸 받아주면은 이제 백이 이런 데 오는 게 워낙 크니까 권효진 이단도 당연한 반발이었고요. 자, 그리고 붙여서 두텁게 이쪽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응수를 하나 물어봅니다.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런 게 이제 고급 응수타진이에요. 어떻게 받을지. 실전에 이제 젖혀서 받았는데, 뭐 늘어서 받으면은 이제 이건 너무 쉽게, 늘어서 받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패가 나니까 쉽게 패가 나죠. 그렇다고 뭐 이쪽으로 받으면 이제 젖혀서 늘게 되면 뭐 2단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으로 탈출이 되니까 이것 역시 흙이 지금은 이렇게 다 잡으러 가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젖혀서 받았는데 이제 맛을 좀 남겨놨죠. 그리고 나서 역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김은지 초단은 공격할 때가 제일 위력적인 것 같아요. 김은지 초단은 공격을 참 잘하는 기사입니다. 일로 이제 달려왔는데 이 수가 AI 그래프에서 약간 그래프가 떨어진 수예요. 여기로는 지금은 이쪽을 가만히 그냥 막아두는 게 좋았습니다. 참 찾기가 어려운 수인데, 이제 이 수의 뜻은 뭐냐면 백이 만약에 뭐 이쪽으로 어딘가 공격을 하면 그냥 쉽게 젖혀 있습니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젖혀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활이죠. 이거는 한눈에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사활, 기본 사활이죠.
그러니까 여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벌리게 되면 흙이 안에서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쉽게 삽니다. 굳이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의 집도 깨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이 이걸 계속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이 자리를 막았을 때 여길 늘어야 됩니다. 늘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러면 중앙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여서요. 막으면 끊어서 너무 쉽게 수습이 되죠. 예, 단수 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눌러서 흙이 형태가 좋고요. 뭐 호구쳐도 너무 모양이 잘 잡혔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넣는 거는 그냥 한 점을 잡아서 예, 이런 게 안 돼요. 그쵸? 단수 쳐서 다 잡히니까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실전에는 중앙을 나갔는데 여기를 막고서 이렇게 붙였으면은 백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쭉 밀어놓고 밑에 한 집이 났죠? 그리고 젖혀서 이렇게 한 집 내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백의 집도 깨면서 그냥 빨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 돌들이 많을 때는 안에서 그냥 빨리 사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중앙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막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보기가 힘든 수예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첫눈에는. 예. 뭔가 되게 한가로워 보이는데 이 자리가 급소였습니다. 권효진이다는 지금 중앙으로 결국 나가는 걸 선택을 했는데 백이 이제 계속 안영을 뺏으면서 실루로 득을 보니까 좀 기분이 나빠졌죠. 자, 계속 뭔가 붙여서 활용을 하는데 요 붙여간 수가 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흙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그냥 넣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막아서 별로 흙에게 압박이 없는데 요거 치받아도 막아서 두면 그만이에요. 요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백이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결국 이제 끼워도 끊어서 요렇게 탈출이 되니까 흙이 싸움이 안 되죠. 자, 결국 실전에도 요렇게 회돌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흙이 눈 모양이 다 없어졌죠. 넣으니까 또 치중 가고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예, 붙여가니까 자, 이렇게 늘어가서 일단 흙도 좀 능률적으로 수습을 했어요. 요런 그 상대방이 급소를 공격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수라면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 많은데 요건 한 칸 띄어서 계속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렇게 한쪽을 옆으로 붙이는 행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끊는 거는 젖혀서 잡히니까 안 되고요. 젖히는 거는 자연스럽게 끊어서 이거 늘면 축으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뭐 혹시라도 막 이렇게 단수쳐서 미는 거 이런 게 사실 조금 두렵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건 젖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쪽이 걸려 있어가지고 백이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싸우질 못합니다. 솔직히 좀 떨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익기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좀 돼야죠.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백이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정말 좀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끊어가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렇게 끊는 거 이게 사실 떨리긴 하죠. 근데 단수 치고 나오면 백의 형태가 보시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돌이 이게 다 단수가 선수라 그냥 너무 쉽게 살죠. 탈출이 아주 쉽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하실 줄 알아야 그래야만 바둑이 더 위로 그러니까 뭐 인터넷 5단 이상으로 올라가시려면 이런 행마를 두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늘었는데 자, 요때 이제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는데 이 김은지 선수가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어려가지고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나이보다도 그 바둑 스타일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아요. 일단 정말로 그 바둑을 재밌게 두고요. 뭐랄까요? 그 굉장히 강수일변도로 두는데도 일단 수익기가 엄청 뛰어난 데다가 이제는 이런 좀 완급 조절까지 좀 겸비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입단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뭔가 좀 노련해지기까지 했어요. 입단 초기의 바둑과 최근의 김은지 초단의 바둑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은지 초단의 그 입단 초창기 때 바둑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제는 완급 조절이 돼요. 자, 끊어서 한번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은 단수를 쳐서 받았는데 단수를 쳐서 받으니까 이제 밑에서 산운수가 생겼습니다. 예, 참 재밌죠. 밑으로 단수 쳐서 흙이 이게 싫어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수를 치고 이어서 또 중앙 쪽으로 많이 제압을 당해요. 이런 건 이제 단수 치는 게 있어서 싸움이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귀는 살려주더라도 바깥을 좀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백이 단수를 치니까 이었죠. 따내는 거는 늘어서 살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두면 흙이 나쁘지 않은데 아마도 한 번 더 단수를 치는 수, 이 수 때문에 실전에 이은 겁니다. 패를 하기에는 팩감이 너무 없어요. 일단 흙이. 그리고 백은 팩감이 많죠. 백은 팩감이 많습니다. 뭐 이런데 치받거나 하는 게 이쪽 그 백을 잡으러 가는 게 다 팩감이기 때문에 흙을 잡으러 가는 게 패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패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있는 건 너무 괴롭죠. 이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둬서 쉽게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너무 많이 투자했던 곳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 여기서 또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늘어서 두었으면 사실 사는 건데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렇게 사는 형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후수라서 이 귀를 작게 살고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백이 별로 한 게 없어요. 야, 근데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가 강수입니다. 받아주면야 당연히 호구 쳐서 훨씬 집으로 득이죠. 말이 안 되죠. 다음에 한 칸 뛰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절대 이렇게 못 둡니다. 당연히 이렇게 끊어서 반발을 하는데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살 수는 있지만 이건 후수로 살고 별로 크지 않죠. 야, 김문지의 선택 참 이게 이런 선택이 이걸 젖히고 늘어서 두는데 귀를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대신에 중앙 쪽을 견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빠른 그 시간 안에 선택을 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일단 지불은 굉장히 손해라서 이렇게 단수 치면 죽었거든요. 죽었죠. 이렇게 좀 막아서 뭐 두 수밖에 안 되니까 죽었는데 죽어도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중앙 쪽으로 나가면 이 변의 형태만 흙의 형태만 깨면은 내가 충분하다. 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빠르게 판단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패를 먼저 하나 따냈죠. 그러니까 패감을 하나 쓰고 다시 패를 따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수는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 교환당하고 치받음 당하면 난리 납니다. 늘면 끊어서 다 죽었죠. 이건 안 돼요, 싸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받아둔 거고요. 굉장히 큰 수죠. 받아두고 패를 따냈습니다. 자, 지금 김은재 초단이 굉장히 잘 두고 있지만 사실 권효진 이단도 큰 실수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형세는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인데 여기서 패를 따낸 장면에서 권효진이 이수가 바로 이 바둑의 패착이 됐습니다. 백의 김은지 초단에 너무 기세에 눌렸는지 너무 움츠러든 수를 두고 말았어요. 여기를 두니까 이 밑에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밑에서 패가 나버리는 바람에 패감이 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수가 나서 바둑이 여기서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권효진 이단이 딱히 패감은 없고 그렇다고 일로 받자니 너무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지켜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권효진 이단이 여기를 끊어가서 아예 손을 빼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카영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장면이죠.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두면서 승률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여기를 두니까 백이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백의 승률이 쭉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끊고요. 늘 때 요 단수 치는 수순을 하라고 하는 거죠. 나가면 단수 치고 이렇게 끊었으면 아직도 형세가 거의 5대5예요. 이러고 여기는 밀면 그때 패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까지 아직도 형세가 비슷한 형태였는데 여기서 여기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뭐 20% 30%대의 승률을 가리키고 있는 수를 두면서 확 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끊어서 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단수로 축을 몰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확실하게 살아뒀으면 이제 더 이상은 백이 패감이 없어요.
이 패를 할 때도 딴에서 패를 하면 백도 팩감이 많지가 않아서 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두고서 뭐 이런 정도 수습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이 정도 수습하고 이렇게 뚫어서 정리를 했으면 바둑이 아직도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효진 2단이 여기 둔 수는 사실은 너무 한가한 수였어요. 여길 두니까 백이 밑에를 패를 하고 딱 이 패감을 걸어가니까 패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 이제 팩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이제 굴복을 했는데, 자, 요렇게 교환하고 바로 이어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끊어서 더 괴롭힙니다. 여기가 사실 백두 모양이 굉장히 사납긴 한데 절묘하게 연결이 돼요. 여기 자충이라 끊지를 못하죠. 실전에 여기를 단수 치고 이제 이렇게 단수 쳤는데, 여기서 또 하나 먼저 단수 치는 게 아주 좋은 수순이었고요. 여전히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절묘하게 안 되죠. 있더라도 요 단수가 선수라 연결하면 여기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여기도 그냥 다 연단수로 다 죽었죠. 흑이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환해 놓고 따후구를 치니까 이 흑 전체가 너무 위험해졌죠. 지금은 이제 여길 뚫더라도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뭐 빵따냄을 했을 뿐이지 집이 난 건 아니잖아요. 흑이 이거는 다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막아서 살자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여다본 수가 더 좋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 흑이 살아가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제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러고 찝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붙이고 여기를 젖히고 요런 식으로 치받으면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잡으러 가자니 여기가 두게 되면 이걸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단수 쳐서 중앙이 집이 나고, 그렇다고 여기를 잡으러 가자니 여기를 젖혔을 때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호구 쳐서 요거는 이제 딱 사는 거죠. 끊어도 늘어서 한 집이 나고, 단수를 쳐도 이어서 사니까 안 되고요. 이걸 끝까지 잡으러 오려면 정말 독하게 여기를 끊어 잡아야 되는데, 이건 한 칸을 뛰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정리를 백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워낙 크기 두텁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거는 백이 싸움이 안 돼요. 이렇게 두자니 늘어서 역시 정리가 안 되죠. 예, 그냥 다 나와서 우지끈 끊어버리면 백이 대책이 없는 싸움입니다. 예, 잡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여다본 수가 좋았고요. 이제는 있는 거는 이어서 아까랑 완전 다르죠. 이건 후수한 집이 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전부 잡힙니다. 결국은 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백의 꽃놀이 패죠. 흑도 살자는 패가 많아서 이 패 자체는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백이 이쪽에 패강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 양쪽에 패를 걸어가면서 끝없이 이제 패가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이 끊었을 때도 김은지 초단의 선택이 좋았어요. 이 세 점을 버려도 어차피 흑이 세 점 잡고 못 산다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세 점을 잡으면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이러고 이으면 여기는 못 살죠. 치중 가서 여전히 패라는 얘기예요. 이 변 쪽을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니까 이 변에 이제 맛이 전부 다 사라졌죠. 네, 이렇게 하고 패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선택인데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하는 게 놀라워요. 예, 이렇게 하고 팩감을 계속 쓰니까 흑이 상당히 괴롭죠. 예,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또 수가 나는 곳입니다. 이후에 이제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고 이제 붙여서 늘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와서 끊자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팩감을 받지 않고 바로 젖혀가서 수를 낸 게 좋았고요. 자, 이렇게 젖혀가니까 여기가 자체로 수가 났습니다. 예, 뭐 치종을 가도 막아서, 이게 보통은 원래는 흑이 빨라야 되는데, 예, 귀의 특수성 때문에 흑이 양쪽 다 자충이라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뭐 흑이 뭐 수를 내려면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패가 나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여기랑 양쪽이 패가 나 있는 양패 형태이기 때문에 예, 흑이 어차피 이 형태는 안 됩니다. 늘어졌고요. 또 단패도 아니죠. 결국 이제 여길 뒀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였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수는 참 배워둘 만한 수입니다. 여기 느는 수로 인해서 패도 안 나고 이 귀 세 점이 잡혔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데를 한 집을 내는 거는 요렇게 두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흑이 요자지를 두게 되면
여기 빈사가 뜨는 수가 있어요. 다음에 들어가면 패가 되죠. 백이 그렇다 여길 두면 뒤에서 이렇게 메꾸고 들어가면 백이 있지를 못하죠. 단수 쳐서 죽으니까.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거꾸로 백이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어서 둬야 되는데 이건 단패가 됩니다. 수가 나죠. 여기서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런 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냥 수항전을 해도 메꾸고 들어가서 역시 백이 한 수 빠르고요. 일로 단수를 쳐도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한 수가 빠르죠. 일선에 뭐 이거 뭐 프로들 수준에서는 묘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수였죠. 이거 수가 나버렸어요. 결국 이제 이쪽은 수가 났고 중앙을 뚫어서 이쪽 6점을 잡는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먼저 찔러둔 게 또 기가 막힌 수순이었죠. 이제는 막지 못합니다. 여기 막는 게 성립이 되죠. 끊을 때 단수 쳐서 이 수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늘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막는 게 또 좋은 수순이었고요. 사실 너무 이 바둑은 잘 둬가지고 좀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김은지 초단의 초창기 때의 바둑을 많이 봤지만은 그때랑은 너무 뭐랄까요, 그냥 수준차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바둑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여기 막는 거, 이 막는 게 또 선수입니다. 흑이 손을 빼면은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게 못 살아 있어요. 여기 두면은 단수 쳐서 흑이 다 죽고요. 이걸 두자니 이렇게 치받으면 다 연결이 되죠. 절명에 차단이 안 됩니다. 연단수 형태로 다 잡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딱 눈목자로 지켜가니까 백집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뭐 마지막 수순을 좀 보자면 여기는 이렇게 교환하고 이 집을 다 내주면 안 되니까 이제 권효진 이단도 강수로 뭔가 끊어가서 뭔가 수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은 이쪽 딴에서 이제 여기 끊는 것도 이득을 보고,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뭔가 여기 끊고 뭐 단수 치고 여기도 선수하고 뭐 이런 데를 뭔가 뛰어들어서 뭐 수를 내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김은지 이단의 초단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그냥 수 낼 테면 내봐라. 그냥 손을 뺍니다. 수 안 난다 이거예요. 이게 배짱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을 빼는 건 생각하기가 힘든데 그냥 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수하고 이거 다 해도 못 산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건 난 다 잡을 자신 있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해봤는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궁도가 좁아가지고 한 집밖에 나지가 않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배짱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손을 빼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곳에서 뭔가 수를 만들어 갔는데, 부분적으로는 흑이 이 입구자가 좋은 수여서 수를 내긴 했어요. 여기 이제 차단하면은 요 느는 게 선수라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호구 치면 일단 모양이 끊어졌죠. 여기나 일로 호구 치면은 여기 집어놓고 이런 식으로 있거나 호구 치면 수가 나는 형태가 됐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그냥 끊어서 그 정도는 살려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요. 뭐 거의 그겁니다. 단수 치니까 늘어둬서 정리를 했죠. 여기는 이제 흑이 중앙 쪽을 뭔가 두는 거는 여기 단수 치고 끼워 있게 되면 요 밑에가 연결이 안 되죠. 이 밑에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가 안 됩니다. 결국 뭐 이쪽을 나중에 연결하고 백이 뭐 이쪽을 단수 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내기로는 굉장히 득을 많이 봤지만 또 중앙 쪽을 백이 미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중앙 쪽에 백집이 상당히 많이 났죠. 이 바둑은 이후로도 진행이 꽤 많이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역전에 이르지 못하고 김은지 초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권효진 2단도 사실 국가대표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선수인데, 입단도 3년이나 선배고 나이도 3살 더 많은 남자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여자 선수가 아니고. 그런 선수를 상대로도 이렇게 전혀 밀리지 않는 내용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김은지 조단이 이대로만 성장을 하면 정말 최정, 오유진, 김채영의 이 트로이카를 위협할 만한 이 딜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줄 정말 경쟁력 있는 여성 선수가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은지 초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대국은 패했지만
이 한국 바둑계도 아주 유망주 중에 하나죠. 권여진 2단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바둑, 특히 이제 김은지 초단의 초창기 때 바둑을 한번 바둑을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하이라이트로 소개를 해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